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약 10년 전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믹스커피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믹스커피는 자본주의 부의 상징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장마당에서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양 부유층 사이에서는 믹스커피를 마셔야 진짜 문명인이라는 말이 돌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일명 남조선 막대커피로 불렸던 믹스커피는 많은 북한 사람들을 커피 중독에 빠뜨렸고 2016년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지만 중국을 통해서 한국의 믹스커피는 여전히 장마당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커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북한에도 진짜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평양을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해맞이 식당 커피숍과 별무리 찻집, 금릉카페 등이 있습니다. 금릉카페는 우리나라에서 보던 카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는데요. 에스프레소부터 카푸치노, 라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녹차라떼, 에스프레소 콤파냐, 아포가토, 핸드드립 등 다양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메뉴를 볼 때 한국 카페를 벤처마킹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녹차라떼, 고구마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등 한국 카페에서 유독 사랑받는 메뉴가 꽤 있었습니다. 커피와 음료는 평균 500원에서 9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한 달 월급이 평균 11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커피 한 잔의 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생각보다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는 가게나 시설, 서비스 공간들이 꽤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던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백화점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에도 백화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백화점이 북한에 존재했습니다. 대성백화점, 북동강백화점, 락원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역전백화점, 평양 제1, 제2 백화점, 광복백화점 등이 있었으며 이 모든 백화점들은 평양 시내 중심부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푸드코트, 대형마트, 어린이시설, 가전, 의류, 잡화 등 모든 시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시민들도 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산층이 아니면 가기 힘든 곳이 바로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외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북한이지만 요즘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입점될 만큼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권층과 외국인들에게만 오픈되고 있는 명품관이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샤넬, 코치, 페라가모 같은 패션 명품 브랜드부터 오메가 같은 명품 시계, 샤넬, 디올, SK2, 시쉐이도, 랑콩 같은 화장품 브랜드, 아수스, 필립스, 소니, 다이슨 같은 각종 가전 브랜드까지 우리나라 백화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북한에서는 LG 에어컨을 백화점에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양 나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인데요. 평양에 있는 각종 시설에 LG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PC방과 오락실입니다. 북한에서도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같은 총싸움을 즐기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흐릿한 모습으로는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PC방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PC방은 정보통신기술 판매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비디오 게임방의 인기 또한 높다고 합니다. 주로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오락실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게임기부터 DDR, VR 게임까지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찜질방입니다. 북한에도 목욕문화와 찜질방 문화가 있었는데요. 입구에 들어가면 카운터와 음료수, 신발장, 개인 락커 등이 있는 모습이 흡사했고 남녀노소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또한 마치 우리나라의 찜질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운동오락으로 알려진 DDR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워터파크입니다. 북한에서도 외국 부럽지 않은 워터파크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송도원 워터파크와 문수 워터파크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문수 워터파크는 2013년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야외 물놀이장과 27개의 워터슬라이드, 인공파도가 만들어지는 서핑 공간이 있으며 카페와 빵집, 이발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450원이면 누구나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월급이 약 11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산층과 특권층,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6번째로 소개할 곳은 편의점입니다. 한때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패밀리마트가 입점된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의 점포들만 남았었고, 이후 상호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CU로 교체되었는데요. 규모가 커지고 반응이 좋아서 3호선까지 문을 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이 또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의 물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편의점도 함께 문을 닫으면서 단골들의 실망감 또한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한편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제품은 얼음컵이었다고 합니다. 7번째로 소개할 곳은 놀이공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있다면 북한에는 개선 청년공원이 있습니다. 2010년 최신식 놀이기구로 새롭게 오픈했으며 미국 CNN에서도 소개할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바이킹, 자이로드로, 롤러코스터 등 최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관성비행차라고 불리는 롤러코스터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00원만 내면 모든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번째로 소개할 곳은 패스트푸드 전문점입니다. 김정은이 그렇게도 맥도날드와 KFC, 도미노 피자를 북한에 유치하고 싶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 서양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의 햄버거 사랑이 뜨겁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맥도날드는 서양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맥도날드의 입점 또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햄버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김정은은 결국 맥도날드와 KFC 느낌이 나는 햄버거와 치킨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또한 맛도 직접 보고 모양까지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햄버거와 세트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당구장, 서커스장, 볼링장, 골프장 등의 시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어린이 백화점 놀이공간에서는 우리나라의 뽀로로 미끄럼틀과 뽀로로 어린이 가방을 들고 있는 주민 또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뽀로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북한 내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또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진출했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한국은행도 있었는데요. 농협 금강산 지점, 우리은행 개성 지점,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편의점 CU와 마찬가지로 언제쯤 다시 문을 열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북한에도 실제하는 편의시설과 가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북한에도 다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모든 시설들이 평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하루 일당만큼 비싼 요금이라 일반인들은 출입이 어렵다는 점 등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등록된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런 시설들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경북도에서 왔습니다. 성돈이 제일